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챕터 6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은 시험 문제에서 꽤 많이 출제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세스는 크게 포크와 EXEC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나는 예를 들어서 1 말고 테스트라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원이나 하나의 작업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속도를 2배로 높여서 더 빨리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1에서 테스트 2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이 포크라는 복제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크는 길이 두 갈래처럼 나뉘는 쌍둥이 프로세스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 테스트라는 작업의 기존 작업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즉, 요 기존의 원본 데이터가 부모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왜냐? 기존 원본 프로세스에서 똑같은 걸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거는 부모 프로세스. 그리고 복제된 거는 자식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복사본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포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EC는 자, 똑같이 방금 전에 만든 자식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자식 프로세스에게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똑같은 업무를 하지 말고 다른 업무를 실행해라 라고 명령어를 내리는 게 요 EXEC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 무슨 말이냐? 동일한 프로세스를 만들 때 작업하는 내용을 별개로 너는 수행해라 라는 뜻이 EXE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면 각 업무별로 고유한 프로세스 아이디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프로세스 아이디 1번입니다. 1번. 1번. 그래서 시스템 부팅 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최상위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번이 먼저 실행이 되고 이 1번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체제 리눅스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들은 또다시 여러 개의 작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또 실행이 되겠죠. 이런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층이죠. 계층. 이렇게. 아. 그래서 모든 명령어에 가장 기준점이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명령어에서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그라운드.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화면에 출력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하는 거. 우리 눈에 화면에 즉시 출력이 된다라는 포그라운드. 음. 하지만 백그라운드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뒤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자, 데모는 뭐냐? 시스템 서비스로 상시적으로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어, 상시적으로. 그래서 특정 요청이 올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요청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런 역할을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그라운드는 뒤에서 실행하는 거, 포그라운드는 앞에서 눈에 보이도록 실행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비교를 하면 사용자의 개입이 있을 거냐? 포그라운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와 데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면적인 부분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터미널을 점유하고 있죠. 포그라운드는 왜냐 화면을 출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백그라운드와 데몬 같은 경우는 터미널 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료는 작업 완료 시, 작업 완료 시. 왜냐, 백그라운드를 실행하더라도 그 작업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시켜주고,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시켜주는데, 그러면 요청이 다 완료가 됐어.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요청받을 그 서비스 이제 더 이상 힘들어 안 내, 못 해. 그러면 나는 시스템을 종료할 거야. 서비스를 종료할 거야. 그러면 종료를 하는 시점부터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요청이 들어와도 제공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그라운드는 주 목적이 즉각적인 작업 처리. 왜냐?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서 하니까. 백그라운드는 눈에 안 보이는 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를 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데모는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용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는 고아 프로세스와 좀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영화나 뭐 웃기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이 있었죠? 1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생된 게, 자, 2번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2번이. 그런데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보다 먼저 종료된 상태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 프로세스인 1번이 없어졌어. 근데 2번이 어떻게 남냐? 계속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없다라고 하면 고아 프로세스 이런 좀, 뭐, 얘기 비유를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 근데 그 목적에서 나온 단어이긴 해요, 용어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이렇게 됐는데, 2번이 계속 자식 프로세스가 남아있다라고 해가지고 고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용어예요. 제가 뭐 지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1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있습니다. 자, 자식 프로세스인 2번이 종료가 되면, 이 부모가 자식이 사용했던 자원, 자원을 회수해 가야 돼요. 그런데 회수를 안 해가.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자원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프로세스는 실행하고 있지 않는데, 왜냐, 프로세스는 종료했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지 않는데, 자원은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Z 또는 디펑트라고 해가지고 좀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즉, 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리소스를 계속 잡아먹는 거지. 어, 이렇게 조금 두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세스 유틸리티로는 우리가 PS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의 약어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정보를 확인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옵션들로 E와 F와 U가 있고,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E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해줘. 그리고 F는 상세하게 출력해줘. U 같은 경우는 특정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이 정보들을 한 번에 쫙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자, 옵션이, 자, 뭐였죠? 자, PSEF, U까지 붙였었죠?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현재 유저, 여기서 이렇게. 자, 현재 UID 나오죠. 그 다음에 유저.
유저, 루트, PID, 고유 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TTY 터미널로 연결된 상태인지, 스탯 S라고 해가지고, S는 현재 대기 중, R 플러스는 현재 실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R 플러스도 실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처럼 좀비 형태이면 이 항목이 좀비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S 트리 같은 경우는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트리 구조. PS 트리. 이거를 조금 더, 자, 이런 식으로 계층형으로 트리 형태로 이렇게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연결지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가지 옵션들을 보시면 P와 U와 H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 같은 경우는 현재 CPU나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기본적으로 3초 주기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탑 하게 되면 현재 CPU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요거인 거죠? 요 사용하고 있는 요 두 가지를 3초 단위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어디서 CPU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잡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행하거나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하고 있거나 중단된 작업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스를 하고 플러스로 표기가 되는 부분은 현재 작업 중에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 명령어의 기본 대상이 되는 작업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세스 작업이나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작업들을 보여주는 상태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것은 예약 작업, 앞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먼저 다른 작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대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닝으로 표기가 되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상태이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다는 게 조금 핵심이겠죠. 그래서 스톱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실행했어야 되는데 잠시 멈춰 놓은 것들. 컨트롤 Z를 통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로 현재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약된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FG와 백그라운드가 있고, FG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전면, 즉, 우리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명령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BG 같은 경우는 포그라운드,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것을 백그라운드 상태로 전환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이스라는 부분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작업이 들어왔어. B라는 작업이. 그래서 A가 원래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거 스톱, 스톱. 이거보다 B 작업을 먼저 빨리 해줘. 스타트. 음. 그러면 명령어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느 쪽으로 먼저 할당을 할 것인가? 명령어도 또는 뭔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너 먼저 해, 이거 먼저 해, 이거 먼저 해.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요 나이스라는 명령어입니다. 나이스의 약어를 따서 ni라고 표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20에서 19까지, 양수 19까지 범위를 잡고 있고요. 총 40단계이죠. 음, 왜냐하면 0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양수 19까지 최대 40개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CPU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즉, 먼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번호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이스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세스 시작 시 ni 값을 설정을 하고 관리자는 모든
우선순위의 값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양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로 미뤄줘.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거는 작업이 가능하지만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작업을 앞으로 당기는 건 어렵다.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19까지 총 40단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나이스는, 자, 나이스와 리나이스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나이스는 최초로 설정할 때만 작업이 가능하고요. 작업이. 리나이스 같은 경우는 운영 중간에 이미 실행 중인 상태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나이스 옵션을 줘서, 나는 10, 어, 저기 뭐야, 1, 2, 3, 4 프로세스 아이디를 현재 가지고 실행하는 A라는 이 A라는 항목은 프로세스 아이디가 1, 2, 3, 4로 할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10번으로 할당하겠다, 중간에. 그럼 10번째 제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 기준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할당한다라고 하면 옵션 U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고, 특정 그룹 단위로 한다면 그룹을 주고, G 옵션을 주고, 그룹명을 입력하면 이 그룹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7번째로, 양수 7번째로 지정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리나이스는 운영 중간에, 나이스는 최초 설정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이 프로세스에게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그널 명령어가 있습니다. 번호들이. 그래서 1번을 요청하게 되면 너 프로세스 재시작해 라는 뜻이고요. 9번을 요청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너는 종료해 라는 뜻이고 15번을 요청을 하게 되면 너가 업무할 거하고 다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종료해. 라는 뜻입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너 지금 작업하는 거 잠깐 중단해.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킬과 킬올이 있는데, 킬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 아이디를 바로 죽이고 싶을 때, 이게 명칭이 좀 그런가? 종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킬올 같은 경우는 이 아파치라는 명칭을 가진 모든 프로세스를 다 죽이고 싶을 때, 다 종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 스케줄러 기능이 있는데 작업 스케줄러는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데몬을 이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9시에 파이어폭스를 켜줘. 어, 웹브라우저를 켜줘. 이런 식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 스케줄 작업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마이너스 2와 L과 R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팩 같은 경우는 분, 시, 일, 월, 요일 명령어가 있고요. 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탭에 0에서 59까지 나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는 0에서 23시, 일은 1에서 31일, 월은 1일에서 10일, 요일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세요. 0과 7은 일요일이고, 기본 0이 일요일, 그 다음에 1이 월요일, 2가 화요일, 3이 수요일 형태로 쭉쭉쭉 일어나가서 6은 토요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특정 시간을 설정을 해서 내가 뭔가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를 마지막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교재에 매우 상세하게, 다양한 예시로 조금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샘플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리고 크롬 탭을 지정을 할 때는 별표 표시는 모든 시간, 하이픈은 범위를 지정하고, 쉼표는 여러 가지 복수를 지정할 때, 슬래시는 주기를 지정하는 거고요. 설정 예시를 보면 분, 시, 일, 월, 요일이니까 매일 별표 표시는 전체라고 했죠. 모든 시간. 그래서 매일 새벽 3시에 실행.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 15분마다 실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 9시만 실행. 1일에서 5일이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